이제 책도 있고요. 네,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게 한글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험프리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험프리는 무조건 성경. 이분은 무조건 6,000년이에요. 6,500년도 아니야 이분은. 무조건 6,000년. 성경 그대로. 그래서 이분은 그냥 성경으로 죽고 성경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처음에 물로 시작했다고 믿어요. 쿼넌 플럭추에이션이 처음에 공간 시공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뭐 섬에 수소가 생겨나야 되잖아. 수소, 그죠? 수소, 힐륨. 아, 이거 아니야. 물, H2O, 물부터. 이유는 성경에 써 있어서. 베드로후서 3.5절.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창세기 또 1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요 이제 기품이 이제 더 딥이구나. 영어로 더 딥. 더 딥이 이제 이렇게 지구다. 처음에는 지구가 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처음에 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핵변환을 통해서 이제 지구 같은 돌이 되고 뭐 별이 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처음에 물이란 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변환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성립이라는 게 이제 시니스테미라고 그래요. 제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I don't know지만 그 헬라어로 시니스테미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to place together, to set in the same place, to bring or band together. 이것을 nuclear or chemical transformation이라고 이제 우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만드신 다음에 물에서부터 핵 변환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 학자다. 그래서 나는 동의를 안 한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일단 이 강의에서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험프리의 주장이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험프리의 말이 되는 근거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장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눴는데 이거는 3차원, 왼쪽은 3차원 구게요. 오른쪽은 3차원을 반으로 딱 자른 거죠. 양파를 딱 자르면 그 단면. 요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 우주 공간이 궁창이에요. 우주 공간. 근데 근거가 이제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공창이고 이게 뭐냐면 바깥쪽이 물층이에요. 근데 왜 바깥쪽에 이게 이제 얇은 물층이에요. 얇은 아시겠죠? 두꺼운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은 그냥 두껍게 그렸는데 얇은 물층일 이유가 여기서 이제 expense가 이제 아까 드러난 거 여기 보면 요게 요 expense 맞죠? expense가 이제 히브리어로 라키아거든요. 라키아. 근데 이제 그 동사형 그 어원이 락커가 금속을 왜 이제 구리 같은 거 금속을 두드려 펴가지고 이렇게 입히고 뭐 한 거죠. 저 구약에 보면 그죠? 레위기는 그때 금속을 두들려 펴다 할 때 쓰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라키아 하시면서 처음에 요 더 딥 지구가 안에 들어가 있고 조그만 물덩이 조그마다고 하자면 몇 광년 굉장히 큰 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짠 이렇게 한 지금 막 수십억 광년 네, whatever number 뭐 수억이라고 해요. 수억 광년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근거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분은 히브리어도 다 공부를 하고 그 이제 참고문헌이 다 있어요. 그냥 뭐 창조과학을 전임 사역을 하시니까 뭐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우주론 지지랑 뭐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요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고 얘기는 헤븐스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이런 걸 바깥쪽에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총칭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걸 3차원으로 다시 봅니다. 3차원 뷰로 이렇게 구 같은 거에 있고 동그란 가운데 이제 지구가 아직 물로 있고요. 아직 물이에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물층이 있어요. 아직 별과 은하가 없어요. 데이 2 아시겠죠? 자, 그러다 데이 4에 자, 다 보세요. 데이 2, 데이 4 짜잔 은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4일째 창세기 1장 14절인가요, 그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해달 별 은하를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물층이 바깥쪽이란 물층이 성경적인 근거는 시편 148편 보면 이제 다윗이 찬양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게 다윗이 있을 때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을 당시 물층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물층이 이제 대기권위를 덮었던 물층이라면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됐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없고, 그죠? 지금 없는 이유는 물층이 있었더라도 노아 홍수 때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층은 노아 홍수 시에 저기 그 지구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층이 아니라 우주 바깥의 층이라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구약학자 이런 이제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몇 분 아는데 이제 물층은 이제 지구 위에 고다고 아직도 이제 주장하시고 하는 저는 뭐 다 리스펙해요. 제가 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험프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우주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우주를 4D로 보면 풍선 모델이라고 했죠? 그죠? 네, 풍선 모델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4차원 개념이 계속 나와야 돼요. 4차원, fourth dimension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되는 거. 그래서 fourth dimension이 있어야지 뭐 공간이 휘구말릴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 3dimension이 우리 3D가 요 모는종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드디어 기억했어. 모는종. 그죠? 3D가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모는종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는종이 휜다면서요. 공간이. 모는종이가 휜다는 것은 모는종이가 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네. 그게 바로 포스 디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 디멘전이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가상의 공간이죠. 왜냐하면 그 가상을 해야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제 험프리는 이게 진짜로 있는 어떤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로 있는 하이퍼스페이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안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죠.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를 4차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 아니라고 그랬고. 자, 아까 이제 만일 갤락토 센트리시티를 가정을 해서 우리의 은하가 우리의 뭐 중심 어디에?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심 어디에 가까운 데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하여튼 은하들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에 물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 아까 이 풍선에서. 이게 뭐냐면 풍선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딱 있는데 손가락 꽉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죠? 그 쑥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마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 바닥이 우리의 우주예요. 그리고 바닥을 둘러싸는 테두리가 물층이에요. 물층. 이게 이제 4차원 모델이야. 그러면 아까 프리드만 애니케이션은 풍선 모델을 써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풀어냈잖아요. 그죠? 험프리는 이 모델을 써서 아인슈타인 이론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상대성 이론 교과서에 나오는 거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수학하시는 분, 바운더리 컨디션스가 달라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한국말 뭔가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4D 뷰는 이렇다. 제가 이제 목이 이제 가기 시작하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우물 푹 파진 것 같이 있고 이 밑에 바닥이 our entire universe 멤브레인이 바닥 멤브레인이 그다음에 멤브레인을 둘러싼 가장자리가 waters 물층 요 물층이 빨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중심과 경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주류 천문학자가 들으면 활짝 뛸리죠. 너 미쳤구나. 얜 또라이구나.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뭐 이게 뭐 영상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쫓겨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거가 있죠? 근거 없는 거 아니죠? 맞아요? 맞으면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그죠? 근거 분명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뭐 그냥 주류 학교의 이론이에요. 이거는 또 실험으로 증명이 돼요. 양자 장론의 쿼넌 필드 티어리라고 해요. 쿼넌 필드 티어리라면 vacuum, 진공 상태는 한자로 보면 진짜 텅텅 빈 거 아니에요. 진공이. 제가 제 이름도 한자로 잘 못 쓰는데 하여튼 진짜 진공은 알아요? 감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텅텅 빈 건데 실제 양자 장론에 의하면 진공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는 물질일자의 생성, 소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 공간에 펴져 있는 장의 양자 역학적 상태로 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포지트론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근데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매저리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이다. 캐시미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스 디멘전이 아까 절대적이라고 해서 중요해요. 그 아인슈타인 이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고 험프리 이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고 험프리는 포스 디멘전 자체가 실제로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커브 스페이스가 또 이제 해당이 되고. 근데 이 포스 디멘전에서 요 3 디멘전 요거 있죠. 이 3 디멘전 XYZ가 지금 요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가 실제로 어떤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뭐가 있어야 휘든지 말든지 하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요. 뭐가 휘어요?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우주가,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휘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러면 왜 휘어요? 그리고 왜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빛이 또 다른 네개체를 가면 속도가 변하죠. 왜 어떤 속도를 가져요? 이 우리의 공간이 시공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고, 마침 또 성경도 보니까 이건 저는 이제 뭐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험프리는 여러 가지 구절을 줬는데 그 중에 쌈 여기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세컨드 피터 베드로후서 보면 하늘이 불에 탄대요. 그다음에 계시록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다 이제 은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험프리는 은유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직유다. 직유. 시밀리. 그러니까 메라포긴 한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유면 여긴 권사님이 안 돼. 자매님은 장미예요. 그게 은유죠, 그죠? 근데 자매님은 여기 자매님 좀 보여서 제가 자매님은 장미 같이 아름다워요. 그게 이제 직유인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제 자매님이 장미는 아니지만 장미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우주 공간도 어떤 옷같이 낚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불에 탈 수 있고 말리는 것 같이 어떤 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아까 세룰라이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GPS 세룰라이트가 있는 고도거든요. X축이. 그러면 이 이제 여기 그래비티 스피드업이 있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래비티 스피드업, 그다음에 올비럴 스피드 슬로우 다운을 해서 서로 빼면 딱 넷 게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초에 450 피코세컨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38 마이크로세컨이 빨리 흐릅니다. 38 마이크로세컨이 빨리 흘러요. 저 위에 있으면.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00년 동안 가 있어도 0.0000 뭐 1초인가 뭐 0.001초인가 0.01초인가 이제 빨라져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작은 넘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쌍둥이인데 5분 차인데 저 위에 가서 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돼서면 바뀌지 않을까? 안 바뀝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달라요. 시간 흐름이 미세하게 달라요. 안 웃으시나요? 이거 웃긴 건데 이게 진짜입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집어넣은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자 지금 이제 4D 모델이죠. 요거의 단면의 절반을 보면 여기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우주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P가 뭐냐면 중력장이거든요. 이게 Y축이 중력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뭐 위치 에너지 뭐 있잖아요. 저기 또 뭐죠? 네. 그네릭 에너지 뭐 우리말로 뭐죠? 그네릭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게 이 이퀘이션을 보면 이게 이제 질량이거든요. 그럼 우주에 지금은 여기 보면 이일제 라키아 하셔갖고 이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직 해달별이 없어요. 그러다가 해달별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가 페달별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자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만드시면 m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죠? m이 커지면요. 여기 P가 지금 네가립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화살표 보세요. 왼쪽에.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포텐셜이라는 데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포텐셜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안 흘러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매트릭에서 요 지오메트리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뭐 프로퍼 타임이거든요. 근데 모르셔도 되고 여기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0.5 C 스퀘어를 지도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크리티컬 포텐셜 되면 D 타워가 빵이에요. 여기서는 D 타워가 빵이야.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D 타워 이퀄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마이너스. 그러면 루트 스퀘어 안에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허수.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것도 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이 없게 됩니다. 이제 왜 수학적으로 시간이 없는지는 1988년에 논문을 쓰셨어요, 이미. 험프리 선생이. 오늘 안 보여드립니다. 저는 좀 봤는데 저는 그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실력이.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다 해서 시간이 없다는 수학적인 결론이 얻어지는 뭐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험프리 모델에서 하나님의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의 시공의 형태. 자, 3차원, 이건 단면. 그 다음에 요 3차, 아까 여기 보면 요 모델이요. 트램폴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램폴린의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링 있죠. 트램폴린 안에 굴렁쇠를 던져놨어요. 그 굴렁쇠가 우주 바깥의 물층을 4차원 모델에 넣은 거고요. 굴렁쇠 안쪽에 이제 빳빳하게 된 거기에 모든 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공이. 이해되시면 한번 꽃더블 해주세요. 네. 목이 완전히 가기 시작한데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내가 큰일이네. 그러다가 4일째 은하들의 창조. 자, 다시 4일째 갑니다. 보세요. 그죠? 창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트램폴린으로 설명을 드리면 트램폴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구슬들을 집어넣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번 써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써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 쳐지죠. 자, 쳐지는 모습. 어디부터 쳐져요? 어디부터 쳐? 가운데부터 내려가겠죠. 그죠? 가운데. 그죠? 네. 그래서 가운데로 내려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조 4일째 은하들이 창조되었죠. 그때 지구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일째 창조하셨어요. 그때 시간이 멈춥니다. 그러면 우주 바깥에 아직 시간이 좀 흘렀을 수 있고, 그거는 뭐 이제 마를링 수학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구의 시간이 멈췄어요. 수학적으로 멈춥니다.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칠흑 같은 우주. 왜 칠흑 같아요? 왜 칠흑 같아요? 빛이 있으라 빛은 이미 있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빛이 이미. 그 일장일자에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한 것은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만들죠.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이 희공과 에너지를 만드신 다음에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안 흐르면 빛도 가다가 멈추죠. 빛이 멈추니까 깜깜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네. 칠흑 같은 우주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펼치다, 이게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나타, 히브리어로 이게 펼치다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됐어요. 이제 한 17번 펼치다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창조과학께서 이게 지금 우주 공간이 이제 막 팽창을 막 빠르게 하잖아요. 풍선 모델로 설명을 했어. 봐, 성경에 이미 우주가 팽창한 거 다 얘기했지.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는 나타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200번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 공통적인 거는 말려 있거나 접힌 것 아니면 구겨진 팬티를 편다. 그 비슷한 의미이지 고무처럼 늘어난다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구약 때 이때는 고무가 없었죠. 더군다나. 그렇죠? 히브리 백성한테는. 그러니까 하늘이 차일같이 펴셨으며 천막같이 씌었으며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천막같이 빳빳하게 당기셨구나. 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뭘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적인 건 아니죠. 성경적인 거예요. 원어 의미를 가지고. 고무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몇 그 창조과학자들 지금 이제 우주론하는 분들은 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빅뱅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공간 팽창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 편의에 대한 것 그 CMB 우주 배경 국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건 제가 안 넣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타를 하신 나타. 힘 좀 줘볼까? 지금 시간이 멈췄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지구에서. 힘 좀 줘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구슬들이 잔뜩 있었는데 축 처졌어요. 그런데 이 굴렁쇠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느릴 수 있다고 치죠. 쫙 느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가운데 있는 천에 한번 써주세요. 네. 중앙에 접시 모양으로 있는데 그 중앙에 접시 바닥 편편한 게 쑥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요. 어디부터 올라가죠? 어디부터? 가장자리부터 아니면 가운데부터? 어디부터 올라가요? 가장자리부터 올라가죠. 자, 한번 무비 볼까요? 자, 우주 공간에 장력을 주면 시공이 다시 올라가요.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우주 끝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다시 흘러요. 자, 보세요. 이벤 호라이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험프리 이론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점과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뱅 이론에서 이벤 호라이즌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그 블랙홀 이론에서 이벤 호라이즌은 뭐냐면 빛이 이제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그 경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벤 호라이즌이라고 그러고 험프리 이론은 이제 화이트홀 이론. 왜 화이트홀이냐면 블랙홀하고 반대니까. 블랙홀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화이트홀은 들어갔다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땡기시니까. 그래서 이제 화이트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흰색이라서 화이트홀이 아니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벤 호라이즌의 개념이 틀려요. 시간이 흐르는 점과 흐르지 않는 점이 만나는. 자, 보세요. 이벤 호라이즌이 일단 쭉쭉쭉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우주 끝에서부터 여기부터 여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지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죠? 다시 처음부터. 자, 전부 시간이 안 흐르다가 은하의 시간이 천천히 먼저 가죠. 자, 은하의 시간이 흘러요. 맨 끝에. 그러니까 은하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빛이 은하에서 나오는 게 요 이벤 호라이즌을 계속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제 나왔을 때쯤에 뭐예요? 빛이 다 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올라오는 속도를 이제 빛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빛의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다 따라오지 못하고 빛의 속도가 느리면 또 이제 중첩이 되고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와요. 네, 이것도 별 수 없이 그냥 이론이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게 3차원으로 이제 3차원 3차원으로 보면 처음에 블랙이에요. 피치 블랙. 왜냐하면 시간이 멈췄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까 이벤 호라이즌. 이벤 호라이즌이 3차원으로 보면 9예요. 9. 큰 그 스피어 9. 9가 점점 짜그러들어요. 그 짜그러드는데 이 짜그러드는 까만 9 안에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이에요. 나중에 지구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마나 신기하죠? 야. 네. 혹시 애니메이션 잘하시는 분이 이거 좀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그냥 대충 한 거라서 좀 멋있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3D 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될까요? 이건 이제 도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쪽은 우주 끝의 시간, 왼쪽은 지구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4일째 우주에서 이제 나타를 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 나타하시기 전에 여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다가 나타를 하시면은 이제 우주 끝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을 드려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구에서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리고 지구가 시간이 흐르는 바깥의 영역으로 나올 때쯤에는 빛이 다 와 있어요. 거시적 우주에서의 시간의 상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창조 4일째 밤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그때 봤으면 4일째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눈을 한번 깜빡하다 떠니까 갑자기 모든 은하가 다 보여. 왜요? 저 우주에서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별빛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 한번 깜빡했더니 갑자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 해결이 됐죠? 빛의 시간 문제. 그래서 한번 퀴즈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 5번 아닙니다. 5번은 맞아요. 4일째 은하를 창조하시니까 우주 시공 전체 거대한 굴곡이 생기죠. 그죠? 쑥 들어갔잖아요. 그죠? 4번, 지구가 시간이 한때 멈췄었죠. 그러니까 근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멈췄었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순간에 은하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험프리 이론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는 은하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 우주 끝에서 지구에서 시간이 멈췄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은하들이 다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넣으시면 되고요. 해결. 근데 참 어려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험프리너에 따르면 왜냐하면 은하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오잖아요. 바로 은하가 전부 초기 젊은 은하여야 돼. 늙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은하들은 늙어 보이는 은하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은하들 보면요. 충돌하고 있는 은하들이 많아요. 물론 충돌하고 있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못 봐요. lateral distance는 못 봐요. 워낙 이게 뭐 10만 광,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100만 광년인데 빛이 100만 년 동안 간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들 우리가 관찰하면요.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그냥 사진 딱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하들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오거나 우리로부터 멀어지거나만 알 수 있어요. 간접으로. 적색변이나 뭐 이런 거, 뭐 최신성령에서. 요새 또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 결과로 또 한 100억 광년까지도 이제 결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논문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은하들이 실제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를 관찰해 보면 실제로 은하가 이제 이렇게 나선형 팔이라고 가정하라면 그것도 틀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팔이 감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움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250만 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 편의를 보여요. 우리를 향해 와요. 그러니까 은하들과 은하들 사이가 은하들도 서로 움직이고 은하들과 은하들도 서로 멀어지거나 빨라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충돌했다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가 지금 충돌했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수억 년 흘렀어요. 여기 오는 동안 수억 년 걸려요. 그러니까 수억 살 됐어요. 이거만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또 성년 우주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충돌하는 은하들이 다 충돌해서 풀어 헤쳐지는 상태로 보이게 짠하고 창조하셨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변증은 못해요. 혼자 믿는 건 자유지만 사역적인 변증은 못해요. 설명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억살. 근데 험프리 노름은 수억살을 했다고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수억살이 되기 전에 초기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온 거는
초기에 지금 우리한테 온 포토는 은하 초기, 비교적 초기의 것이고, 물론 지금쯤은 이제 뭐 시간이 더 흘렀는지 아도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컨드 타임 다일레이션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홈프리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한 번 더 땡기셨다. 그러면 이제 6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때 잠깐 지구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해서 이제 한 5억 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걸로 보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또 성경인데, 네, 시편 18편 9절하고 아니 10편 18편하고 사무엘 하 22편하고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아요. 절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편의 7절 뭐 8절을 보면 노아 홍수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요. 노아 홍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 진동하고 막 이런 거.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상정해서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게 이제 영어로 바우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 화살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화살채 같은 거 이렇게, 화살채인가 뭐죠? 화살 그거 이렇게 당기는 거. 그다음에 강림하시니 불 발라는 거다. 근데 언어를 보니까 이것도 나타예요. 나타.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때 또 나타를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끝냈고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홈프리는 임플리케이션, 이 의의가 뭐냐, 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잘 설명해줘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빛의 시간 문제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험프리를 말씀드렸고, 창조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창조 우주론에서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가 맞아야지만 성립되고, 안 그러면 머르링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창조된 물에서 다른 물질을 획변했다 그러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창조과학자고 이제 40년을 넘게 이제 전임 사역을 혼자 하셨지만, 전 세계 빅뱅 이론은 100여 년에 걸쳐서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달려들고 매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그 빅뱅을 증명하고 빅뱅을 견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잖아요. 홈프리는 누가 별로 해준 적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레이크 그룹 할 때 그때 이제 뭐 500만 불 받아서 한 거에 일부 한 거 고개 사고, 우주로는 다 혼자 한 거예요. 돈이 든다면 다 자기야, 자기.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만일 홈프리에게 기존의 그 주류 과학자와 같은 서포트가 있었다. 펀딩, 뭐 메저먼트 리저트 이런 거 사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홈프리 같은 과학자가 한 10명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설명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없고 이제 이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연구가 덜 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되는 거지, 어떤 이론적인 토대 자체, 해석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궁창에 대한 해석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험프리의 의견이고, 뭐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실하지 않은데 왜 하냐?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업될 수가 없어요. 빅뱅 틀려,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이 빅뱅을 공부를 별로 안 해봐서 안 믿어 그러지, 공부를 해보면요 안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이제 있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요, 그 빅뱅 안에 들어가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모르면 이제 뭐 모르면 이제 막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빅뱅 바깥에서 이 성경적인 우주론을 정립을 하면 빅뱅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어요. 빅뱅은 뭐예요? 137억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담 출현, 유인원을 통해서 아담 출현. 왜 지금 유신준하는 그러죠? 유인원의 한 종족 중에 한 대상을 찝어서 너 나름부터 언약 관계를 맺자. 네가 아담이야. 그게 지금 그 주류 신학입니다, 여러분. 주류 신학. 이건 참 요새 뭐 어떤 뭐 이단 논쟁 이런 거 막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이단이라고 한 거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한 우주를 창조했어요. 아까 뭐 이제 파인 튜닝 문제,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행성들 이런 것들 돌아가고 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게 다 수학적으로 맞아요. 깨끗하게. 질서 정연한 우주. 그다음에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어요. 뭐야? 지구에서 살면서 별들을 은하들을 바라보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하에 가서 탐사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저쪽 다른 별에 가서 탐사를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외계인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먼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저쪽 북극성 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알파 센투리라는 건데 그게 4.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3년 걸려요. 그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연주 시차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빠르게 가는 게 이제 보이저거든요. 1970년대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태양계를 이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 70년대니까 뭐 한 50년 지났잖아요. 이제 태양계 경계에 있습니다. 보이저로 가는 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7만 년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7만 년. 7만 년 걸립니다. 원자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보이저는 너무 느리니까 정말 우리가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빛의 속도의 한 10% 정도, 빛의 속도의 10%가 넘어가면 이제 상대성 이론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고 빛의 속도의 한 10% 정도까지 되는 도달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의 한 10%는 돼야 우리가 그 4년 걸릴 걸 한 4년이니까 이제 속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0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충 2, 30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속도를 10%, 빛의 10%까지 올리면. 근데 이제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게 한 2G 되거든요. 2G.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가 뭐 한 2.5G, 3G 돼요. 1G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2G는 중력가 속도 2배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고 왜 막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가면 막 얼굴 찌그러지고 막 기절하잖아요. 그게 2G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전투기 조종사가 한 10초, 20초 정도 9G까지 간대요. 뭐 넘버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모르지만 대충. 근데 그게 10초, 20초 거 넘어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터집니다, 다 혀가. 더 넘어가면. 9G가 인간의 한계고 그것도 이제 10초지 그걸 뭐 1분, 5분 다 죽습니다. 그거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G는 안 되고 2G는 된다고 해요. 2G. 2G 여러분 솔직히 롤러코스터를 한 5분 타니까 2G를 하지. 여러분 지금 저기 100년 사는 동안 100년 동안 2G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바닥에 기어서 섭니다. 고통 속에 헉헉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제 10%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선에 점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1G로 놓은 거예요. 1G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5주 걸려. 5주. 한 5주 정도 걸려야지 1G가 되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나중에 빛의 속도 10%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주정거장이 이제 지구 둘레 돌잖아요. 근데 뭐 이런 빛의 속도에 비하면 거의 뭐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주정거장의 그 유리창이 이제 거의 깨져서 거의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한테 큰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셀룰라이트에서 벗겨 나온 페인트 있죠, 페인트. 페인트가 날라와서 유리창을 때린 거야. 근데 이게 강화율인데 이렇게 됩니다. 강화율인데. 왜요?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게 이제 페인트 조각이 빛의 속도 가까 뭐 빛의 10%잖아요. 빛의 10%로 날아가다가 붙으면은 원자 폭탄보다 더 위력이 세져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빛이 10%로 가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 센트리까지 정해놓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요? 못 갑니다. 거기 다른 물질도 있고 또 다른 페인트 조각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양계 나가기 전까지 소행성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직색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지 직진을 못 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센터가 보니까 저 앞에 이제 앞으로 100만 킬로미터 앞에 뭐가 있는데 저걸 피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페인트 하나만 해도 원자폭탄보다 세마니까 페인트보다 훨씬 작은 어떤 알갱이만 있어도 우주선 파괴되거든요. 틀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한 한국식으로 뭐 차를 100km로 운전하다가 급 저기 틀면 어떻게 돼요? 끼익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내가 막 옆으로 나가잖아요. 빛의 속도에 10%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꾸는데 몇 년 걸려요. 한 1도 정도 궤도 바꾸는데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안 걸리고 그거를 뭐 몇 시간 내에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막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 문제가 있어요. 그 로켓 이퀘이션을 쓰면 그 우리가 10%까지 올리려면은 어느 정도 연료가 필요한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용되는 로켓을 이용해서 쫙 계산, 이건 이제 설명은 안 하겠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 질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지금 로켓 기술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항성 별들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징조와 계적은 나를 해를 이루게 하게 한 거지. 우리가 익스플로어하게 창조하신 건 우리 행성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익스플로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것도 로바를 보내는 거지. 사람 뭐 기술적으로는 화성을 보내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1년 동안 그 조그만 의자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한국에서 미국 뭐 열 몇 시간만 가도 죽을 지경인데, 하물며 다른 별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야, 이건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거지만, 설사 있어도 100번 연구해서 설사 있어도 다른 별에서 못 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공상과학 소설 많이 봐서 월프 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개발을 해 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자, 허블로 찍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